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베스티뷸라 슈바노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티뷸라 슈바노마는 이전에 동일어로 어쿠스틱 뉴로마 또는 유리노마로 불려지게 되었었고 전체 튜머의 6에서 8%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PA라고 세레벨로 폰타인 앵글에서 가장 모스트 커먼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익스터널 오리터널 캐날, 이쪽에 팀파니 멤브레인이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인터널 오리터리 캐널, 이 안쪽으로 7번하고 8번 너브가 지나가게 되고 이 너브 쪽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 베스티뷸라 슈바노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비나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증상이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비나인이지만 비록 주변에 크레니얼 러브를 컴프레션 하게 되면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주변도 폰스나 셀룰러 브레인 스템까지 컴프레션 하게 되므로 저희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질환입니다. 대개 10만 명당 한 1.6명 정도 시도에서 발생되고 있고 평균 사이즈는 10에서 15mm, 전체 튜머 중에서 한 6%가 자연수 튜머로 알려져 있고 평균 나이는 58세, 남녀 성비는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이제 인바이러먼탈 리스크 팩터로는 방사성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인시던스가 더 늘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리그넌트는 매우 드물고요. 관련된 질환 중에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2와 관련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엔 베스티뷸라 슈바노마 환자에서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2를 좀 감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젊은 연령에서 나타날 경우, 특히 한쪽에서 젊은 연령인 경우에서 이러한 것들의 튜머가 생겼을 경우에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2를 좀 감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자연마가 2개 이상이면서 한쪽에 베스티뷸라 슈바노마가 보이면서 30세 미만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역시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2를 감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데피니트한 기준은 양쪽에서 보이는 경우에 거의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2를 감별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가족력이 있거나 한쪽에 베스티뷸라 슈바노마가 있으면서 젊은 나이에 발병했을 경우에 이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쪽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WHO 그레이드 1 튜머, 말 그대로 비나인 튜머인데 대부분 90% 이상에서는 베스티뷸라 너브의 인페리어 디비전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기록해야 될 2개의 특징적인 티슈가 있는데 안토니 A하고 안토니 B 티슈가 되겠습니다. 안토니 A 티슈는 스핀들셀, 그러니까 길쭉한 모양의 셀에 핵을 가지고 있고 사이토플라즘은 상대적으로 좀 퍼져 있는 모양. 또 안토니 B 티슈는 그거에 비해서 루즈하게 좀 셀 사이즈가 좀 느슨한 모양을 보여져 있는 것은 안토니 B 티슈가 되고, 그 사선 모양으로 이런 핵들이랑 셀 바디가 이어져 있는 특징적인 구조를 BK 바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구조에서는 커넥티브 티슈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안토니 A,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이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사이토플라즘이 좀 옆으로 퍼져 있고,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셀 바디가 좀 느슨하게 되는데 이쪽이 안토니 B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직선, 사선 배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BK 바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흔한 증상은 히어링 로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히어링 로스의 경우에는 대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청력 감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발병 시기까지 밝혀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저희 티나이티스 증상은 주로 하이피치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어링 로스, 티나이티스, 디스이퀄리브리엄 증상이 있고 90% 이상에서는 청력 감소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하고 7번 너브 컴프레션이 있을 경우에 오탈지아나 페이셜 럼니스가 동반이 되고, 의외로 페이셜 위크니스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즈가 커져서 브레인 스테일이나 크레니얼 러브, 로우 크레니얼 러브를 컴프레션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탁시아, 헤드에이크, 노지아, 보미팅이나 홀스니스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벨루에이션 검사에서 병원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검사, PTA 검사, 청력 검사와 어음 검사와 청력 검사 두 가지 검사를 많이 시행하게 되고, 참고적으로 이런 두 가지 검사는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MRI랑 CT 영상을 보면서 이게 슈바노마인지 메닌지엄인지 다른 질환인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CT상에서는 인터널 오리터널 미에이터스 쪽에서 이로전이나 와이드닝이 좀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서는 이게 T1 사진인데 T1에서 하이포 인텐스, 그리고 T2에서는 하이퍼 인텐시티를 좀 보이고 있고, 또 플루이드가 가끔 동반되고 시스틱 포션이 공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핸스 리전인데 인핸스가 전체적으로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튜머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좀 조용증하게 보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모양인데 뒤에서는 이제 콘 어피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인터널 오리터널 캐널 쪽으로 인베이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이스크림 콘 모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메닌지오마가 있는데, 대개 인시던스는 그 CPA 앵글에서 한 80% 정도가 슈바노마라고 알려져 있고, 한 10%가 메닌지오마, 그 외 나머지 것들이 한 10%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 인터널 오리터널 캐널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 듀럴 베이스가 좀 브로드하게 관찰되고 있는 게 메닌지오마고, 상대적으로 칼시피케이션도 좀 더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T상에서 칼시피케이션 소견도 보이고, 그리고 트럼펫 인터널 오디터리 미어시티 사인은 말 그대로 인터널 오디터리 캐널이 원래는 일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되게 슈바노마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져서 마치 트럼펫 모양처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메닌지오마에서는 잘 안 보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한 표가 되겠고, 아이스크림 콘 어피어런스가 보이게 되면 베스티뷸라 슈바노마를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인터널 오리터널 캐널 안쪽으로 더 인베이전 하게 되면 슈바노마의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반대적으로 메닌지오마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너인핸스 CT에서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면 메닌지오마 가능성이 높으면, 하이퍼 오스토시스는 말 그대로 뼈가 자라는 건데, CT에서 보시면은 메닌지오마 주변부 쪽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했을 때 여기가 좀 뼈가 더 자라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면은 메닌지오마를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양쪽 다 인핸스면 되고, 감별해야 될 다른 질환으로는 에피더모이드, 메타, 에펜디고마 등등이 있는데, 메타는 매우 드물고 에피더모이드의 경우에는 DW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인다는 걸로 감별을 할 수 있고, 또 에펜디고마는 주로 인터널 오리터널 캐널 쪽으로는 인베이전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매니지는 3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경과 관찰 아니면 감마 나이프 등의 라디오 세라피 또는 수술, 이거는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2 환자에만 주로 해당이 되는데 케모세라피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3가지 어프로치 방법이 있는데, 이 2가지 방법은 이제 청력을 좀 보존하는 어프로치가 되겠고, 3번째는 이제 청력 소실을 감안하고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사이즈가 큰 경우에 이런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수술 사이즈에 따라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될지 감마나이프를 해야 될지 그냥 경과 관찰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대략적으로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사이즈가 한 15mm 이하면서 청력이 괜찮다, 이런 경우에 주로 경과 관찰을 하는 쪽으로, 클로즈 옵저베이션 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청력이 좀 감퇴가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컨트로버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마 나이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경과 관찰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튜머 사이즈, 그리고 위치, 그리고 그 환자분이 동반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15에서 25mm 정도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대개 수술적인 치료를 잘 고려를 하게 되는데,
역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도 증가하게 됩니다.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2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이즈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얼리 매니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수술적인 치료가 좀 더 고려됩니다. 이전에는 수술 후 합병증이 많았는데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합병증도 많이 줄게 되고 그만큼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저질환들이 많은 환자분들은 감마 나이프를 하는 것이 좀 더 페이버블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고, 수술 후 컴플리케이션은 크레니얼 너브 쪽에 인저리를 받게 된 디스펑션이 7번 너브 쪽은 눈이 잘 안 감아질 수도 있고 8번 너브 쪽 손상이 있을 경우 평형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쪽 크레니얼 너브 인저리를 받게 되면 스왈로잉 디피컬티,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브레인스템 쪽으로도 인저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 아탁시아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CSF 피스트라는 보통 인시전을 넣거나 수술 중에 인베이전 상처를 입게 되면서 CSF가 뚫리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케이스는 본원에 지금 입원은 안 했고 외래 중인 환자분인데 51세 여자 환자분이고 특이병을 없는 자고 2018년도 초에 왼쪽 청력장애하고 티나이티스 그리고 미각장애 동반돼가지고 대개는 ENT 진료를 초진을 보고 그쪽에서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과로 협진을 통해서 진료를 보게 되겠습니다. 외래 진료에서 봤던 PTA 결과 사진인데 왼쪽에서 이거는 꺽쇠 보여진 것이 골도 청력이고 이 네모가 이제 기도 청력 두 개가 다 떨어지는 감각신경청 난청 소변을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65dB로 논서비서블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논서비서블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청력 장애가 보인다 51에서 90dB 정도 됐을 때 논서비서블하다라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환자분은 MR을 찍었고 MRI 상에서 T1에서 하이퍼 인텐스, T2에서 하이퍼 인텐시티 보이고 있으면 시스틱 포션을 동반된 사이즈는 한 1.8에서 1.2cm, 인터널 오리터널 캐널 쪽으로도 인베이저가 되고 있는, 그래서 한 베스티뷸러 수가노마 임프레션 하에 2018년도 11월 13일 날 감마 나이프 서저리 받고서 지금 외래 진료 중입니다. 이상입니다.